자, 저번 시간에 조합 중간까지 하다가 말았죠? 오늘 조합 끝낼 수 있으면은 진도는 끝내봅시다. 그런데 조합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요. 조합 뒤, 물론 앞에 부분이 지금까지도 어려웠을 수도 있어. 경우의 수 단원 특성상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 부분보다는 새로 남아있는, 새로 나갈 진도 부분이 좀 더 이해하기도 어렵고 문제들도 어려워요. 어려운 것 좀 남았어. 은서 왜 어렵다고 그러니까 왜 선생님 째려봐요? 안 때려봤어? 선생님 착각이구나. 알겠어. 자, 오늘은 RPM 질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RPM 몇 번부터 하면 됩니까? 조합부터 하면 되나요? 자, 124쪽 847번부터 번호 불러보세요. 몇 번? 잠깐만. 몇 번? 13? 13도 숙제, 앞에도 숙제였어? 앞에 한 장 숙제였구나. 미안. 20쪽, 21쪽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813번 또 11? 1? 2? 19, 20. 19, 20? 22. 21? 10? 20이 아니라 20. 18? 원칙 몇 번? 20이 아니라 21이에요. 22 아니라 21? 20번은 없어요, 그러면? 20번 지워요. 또? 24번. 2번. 17. 이렇게. 민결이 언제 해제됐어? 어제? 그럼 어제부터 학원 갔어? 피곤하겠다. 그치? 일주일 동안 좀 잠도 좀 많이 자고 그러지 않았어?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입맛은 없었어? 맛이 안 나? 지금도 그럼 냄새나 맛이 안 느껴지고 있어? 헉, 어떻게 불편해서?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겠다, 그치? 아이고. 고생스러워서 어떡해. 계속 못 맞는 거예요? 응? 냄새를 계속 못 맞는 거예요? 모르지. 근데 그게 점점 괜찮아지지 않을까? 점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연이네 가족은 평화로워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아직 확진자 한 번도 없었고? 네. 지금 아는 친구들 집에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안 왔어요. 민결이 오니까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제 지연이랑 은서 남았어,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근데 진짜, 나는 진짜 너무 안 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러분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에도 확진자가 있고 한데,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그런가? 너무 안 걸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데. (11번) 봅시다.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하는데 A, B 또는 B, C가 이웃하도록 A, B가 이웃하든지 B, C가 이웃하든지. 이게 뭔 소리야? A, B가 이웃해도 되고 B, C가 이웃해도 돼. 아니면 A, B, C가 싹 다 이웃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 B가 이웃하는 경우와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한 다음에 뭘 빼줘야 될까? 겹치는 걸 빼줘야 되잖아.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A, B가 이웃하는 경우, 또는이니까 이거 이웃하는 경우랑 저거 이웃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어떻게? A, B, C가, 그러니까 이거 지켜줘야 돼. A, B 또는 B, C에 이제 겹쳐지는 게 A, B, C가 나란히 있는 거는 빼줘야 되는 거죠. 혹은 C, B, A가 나란히 있는 거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잖아. A, B가 이웃하는 경우, B, C가 이웃하는 경우를 더했어.
그러면 A, B, C 혹은 C, B, A는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두 번 더 한 게 꼴이 되니까 한 번씩은 빼줘야죠. 그럼 봅시다.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하는 거야? A, B를 하나로 보고 A, B를 하나로 보고 그럼 5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5팩 곱해준 다음에 A랑 B 순서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BC도 마찬가지니까. BC가 이웃한다라고 그러면 BC를 묶어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테니까. 그 다음에 ABC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자고요. ABC가 이웃하는 경우는 그럼 ABC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럼 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4개 배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ABC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ABC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B가 만약에 앞으로 오거나 뒤로 오게 되면 ABC가 다 이웃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B, A, C 오면 이건 A랑 B만 이웃하는 거야. BC가 이웃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빼주는 거는 반드시 B가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럼 반드시 B가 가운데 오는 경우는 A, C가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80 마이너스 24, 48 하면 432 이렇게 되죠. 됐을까요? 12번. 3명의 학생이 일렬로 놓인 7개의 똑같은 의자에 앉을 때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 이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3명이 있어. 3명이 있는데, A, B, C라는 3명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7개의 의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7개의 의자에 붙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A 여기 앉고 B 여기 앉고 C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렇게 일일이 세면 못 간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렇지. 의자를 그냥 하나씩 줘버리는 거야. 어차피 다 똑같은 의자니까. 너희 의자 갖고 들어가서 앉아. 어떻게? 의자 하나씩 줬어. 그럼 의자가 4개 남죠. 4개 남잖아. 그러면 너희 의자 들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의자 들고 있으면 너희가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한 명씩 앉아. 그럼 저절로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 거,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의자를 줘버리고 남은 의자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의자들이 다 똑같은 의자니까 4개를 먼저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없어. 한 가지야, 그냥. 의자 똑같은 4개의 의자가 있어. 대신에 자리는 5자리가 있죠. 그래서 3명은 구별이 되기 때문에 5P3 하면 끝나는 겁니다. 5자리 중에서 5개의 빈 자리 중에서 3자리를 골라서 그 중에 3자리를 A, B, C 누구 앉힐까 정하는 경우의 수니까 5P3이죠. 그래서 의자 문제는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13번 문제 갑시다. 할아버지가 일단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손주, 손녀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1, 2, 3, 4, 5번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에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 이거는 쉬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홀수 번호 몇 개 있어? 1, 3, 5 3개 있잖아. 그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아빠랑 엄마한테 줘. 됐어요? 그럼 나머지 3자리가 남죠? 나머지 3자리는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순서 바꿔서 앉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13번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 가죠.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선생님 사전식으로 배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2, 3, 4, 5로 두고 작은 수부터 배열을 했을 때 85번째 오는 수가 뭔지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작은 수는 1이 제일 앞에 올 때니까 1 뒤에 4가지 오는 경우의 수가 4팩, 24가지. 2 뒤에 4가지 오는 경우의 수가 4팩, 24가지. 3 뒤에 4가지 오는 수가 24가지. 그래서 72. 그리고 4가 오고 4 땡땡땡땡 하면 96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85로 훌쩍 넘어가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세분화시켜서 4, 1 땡땡땡이 6가지가 있겠죠. 4, 2 땡땡땡이 또 6가지가 있죠. 보자. 그러면 72, 78 여기까지가 84가지를 따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숫자가 85번째 숫자가 되는 거고 그게 4, 3, 1, 2, 5가 85번째가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알파벳으로 바꿔보면 D, C, A, B, E 이렇게 되죠. D, C, A, B, E. 그럼 85번째에 오는 문자의 마지막 문자는 E가 됩니다. E. 됐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승우랑 지민이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있어서 오늘 안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엄마가 연락이 오셨고 승우는 이제 엄마가 확진인데 자기는 아직 음성이 나왔대. 근데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기할 필요 없고 만약에 지현이랑 은서가 나중에 만약에 가족 중에 확진이 있어. 근데 나는 키트 해보니까 음성이고 증상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학원 나오시면 됩니다. 학교 그렇게 아이들 오고 있지 않나? 아니? 안 와요? 오고 있어요? 그냥 오셔도 돼요. 뭐 학원에서 선생님이 너 엄마 가족이 확진이니까 오면 안 돼 이렇게 막지 않아요. 실제로 선생님 가르친 학생들은 그렇게 오고 있어. 그냥 엄마 확진이고 뭐 동생 확진이어도 그냥 옵니다.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그런데도 난 안 걸리고 있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우리 룰 자체가 본인이 확진 아닌 이상 밖에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가족이 확진이더라도.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증상 없으면 그냥 마스크 잘 쓰고 편하게 학원 오세요. 18번 보죠. 미결이는 확진돼서 아파 보니까는 어때? 다시 한번 또 아프라면 견딜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진짜 막 태어나서 제일 아팠던 것 같아? 어때?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렇게 열이 올라가고 막 맛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래? 너 듣기에는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생각보단 괜찮았어? 다행이네. 잘 넘어가서. 후유증만 좀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자, 이렇게 양의 정수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바로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사실 없지는 않은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X, Y, Z 중에서 이 앞에 개수가 큰 거, 그러니까 좀 단위가 큰 거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서 일일이 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Z가 최대한 3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봐봐. 3개 들어가고 여기가 적어도 1개씩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5를 넘어가잖아. 그럼 Z에 3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Z에는 2개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8이죠. 그럼 Y에 2개 들어가면 14, 하나 이렇게. 단위가 큰 걸 먼저 세면서 그 다음 단위 이렇게 차례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2개, 1개 나오면 4. 그럼 Z가 2개일 때는 다 센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Z가 1개일 때 그럼 나머지 1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3, 2, 1, 2, 5, 1, 1,
8까지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죠. 다 A, X, Y, Z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5쌍이 있습니다. 5가지예요. 19번 갑니다. NP4는 6 곱하기 NP2 이렇게 돼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p, n-3의 값을 구하시오.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그랬어. 그러면 n 값을 먼저 여기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n 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의식 쓸 필요 없고요. n부터 4개 곱한다 하면 n, n-1, n-2, n-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6 곱하기 n, n-1 이렇게 돼요. 그래서 n, n-1이 서로 이렇게 없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n 값이 얼마? 자연수여야 되니까 5여야겠다. 그치? 물론 n이 0일 수도 있어. n이 0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값 자체에서 n이 자연수, 그것도 4 이상의 자연수여야지 성립하거든요. 순열의 정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5를 집어넣게 되면은 5P2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 4, 2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가죠. 21번 보시면 5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70번째 어느 수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 그럼 봐보자. 1부터 5까지잖아요. 그러면 1 땡땡땡땡이 24가지, 2 땡땡땡땡이 24가지, 3 땡땡땡땡이 24가지니까 여기까지 하면 72가지거든요. 근데 70번째라고 그랬지. 그럼 72번째에서 2번만 앞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럼 72번째를 따져보면 3, 5, 4, 2, 1이 이게 72번째 숫자.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숫자겠죠? 그럼 그 다음에 큰 숫자는 뭘까? 3, 5, 4, 1, 2가 71번째 숫자죠. 그럼 그 다음 숫자는 3, 5, 2, 4, 1이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70번째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 4, 1 더하면 5가 되죠. 됐어요? 그 알파벳 아까 A, B, C, D 하는 문자랑 똑같은 문제였어요. 난이도 차이도 그렇게 크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2번 갈까요? A, B, C,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A랑 B는 한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자, X-1로 나누었다. 이거 무슨 뜻이지? 혹시 기억나요? 은서? X-1로 나누었다. 이거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못 해먹겠어 그냥? 자, fx를 x-로 나눴다고 쳐보자.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 그럼 이거는 대답해 줄 거예요. 1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 1차로 나눴으면? 그렇죠, 상수겠죠. 그래서 상수 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죠? X에다가 1 집어넣어야지. QX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를 0으로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R은 F1이 돼요. 즉, 까먹었으면 다시 기억하세요. 나머지 정리에서 1차로 나누잖아? 특히 나머지 정리에서 X-알파로 나누잖아요? 그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식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값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X-1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X에다 1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A 플러스 B 플러스 3 이 나머지라는 소리고 이게 홀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이 이미 홀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요? A 플러스 B가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 그래야지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자연수 A 플러스 B를 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A랑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A랑 B가 홀이거나 짝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홀이 되려면은 5개, 5개, 25가지. 짝짝이 되려면 또 5개, 5개 있으면 25가지. 1, 2, 3, 4, 5, 6, 7. 짝수는 뭐야? 2, 4, 6, 8 4가지죠. 그렇죠? 한 자리 자연수니까 4, 4, 16에서 16가지. 그래서 더하면 41가지가 됩니다. 됐을까요? 이 24번. 이렇게 있어요. 6개의 구역이 있는데 5명이 담당을 한대. 근데 5명이 6구역을 담당해야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명은 두 군데를 담당을 해야겠죠. 지금 졸려요. 어떻게 어제 몇 시간 잤어요? 6시간? 5시간 왜 이렇게 조금 잤어? 늦게 일어났어? 뭐 해서? 할 게 많아서. 할 게 많아서? 아이고, 그 중에 혹시 수학 숙제도 있었어요? 망할 놈의 수학 숙제. 아이고, 할 게 많아가지고 5시간 안 돼. 진짜 하루에 진짜 적어도 6시간은 자야 돼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이고 하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물론 숙제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겠지. 그치?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시간 손실 없이 그런 것들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막 허투루 시간 쓰는 거 없고, 뭐, 다른 친구들 핸드폰 잠깐 볼 때 나는 뭐, 그때도 공부하고 하면서 하루 동안 알차게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할 걸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 능력치보다 많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깨어있는 시간에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하고, 근데 정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루를 알차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할 거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이렇게 피곤하면은 밤에 열심히 해서 다 해놓은 게 사실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수업 시간에 또 졸리고, 수업 시간에 졸리면은 그만큼 집중 안 되고, 공부 못 하고, 그럼 그 못했던 걸 다시 또 밤에 하게 되고. 그렇죠? 은서는 괜찮아요. 오늘 컨디션 저번에 엄청 피곤해 보였었는데. 아니야? 네. 오늘은 괜찮아? 괜찮은 것 같네. 오늘은 좀 그래도 눈이 살아있네요. 저번엔 초점이 없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자, 보죠. 5명이 6군데를 하는데, 한 명은 이웃한 2개. 그러니까 2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웃한 2개를 한대.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하면 여기나 여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조사원 5명이 담당 지역을 모두 정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한 명이 2개를 할 한 명을 정하고 2개를 담당할 한 명이 어디를 할 것인지를 정하면 되겠다. 일단 5명의 조사원 중에서 5명 중에서 누가 2개 맡을래? 그게 5가지죠. 누가 2개 맡을래? 그 다음에 너 그럼 어디 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거 일일이 세야죠. 뭐야? 잘 세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까지는. 일일이 세야 돼. 이거 뭐 공식 없어요. 일일이 잘 세셔야 됩니다. 빼먹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너가 이렇게 두 개 할 거야? 이렇게 두 개 할 거면 나머지 이제 4명 정해. 4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곱하기 24 하면 1200까지가 되죠. 넘어갑니다. 조합 유형 익히기로 가볼게요. 번호 49 50 50 2 네. 51. 51 65. 55 9 8 8 앞인데도 맞네. 63 50 6 끝인가요? 6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 정의식을 좀 알아야지 좀 그래도 쉽게 풀릴 텐데,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 정의식을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의식대로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적용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써주고 갈게요. NPR 그러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NCR 하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까지는 똑같은데 이 r 팩토리얼이 나누고 안 나누고 차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합은 뽑는 것 가지고 순열은 그 뽑은 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조합에다가 그 r개를 뽑은 걸 갖다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 r팩을 해버리면은 순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적용시켜보자. n이 아니라 2n이에요. 2n 팩토리얼 나누기 2n 마이너스 5 팩토리얼은 10k에 곱하기 얘도 2n 팩토리얼 2n 마이너스 5 팩토리얼에 r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가로를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 똑같죠? 선생님 r팩 차이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팩이 120이니까 이게 1이 되려면은 그러므로 k는 12가 돼야겠다. 그쵸? K는 12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0번 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NC3의 X제곱 마이너스 NC5의 X 플러스 NC7은 0. 자,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래요. 이거의 두분 알파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근거에관 쓰면 NC 3분의 NC 5잖아요. 얘가 1이래. 그럼 둘이 같다라는 거죠. 조합이 언제 둘이 같다라고 그랬어? 이 R 부분이 서로 대칭적일 때. 그래서 이 더한 게 N이면 서로 같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N은 8이 됩니다. 85랑 83은 똑같죠.
잠깐만. 근데 뭘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 곱한 거? 그러면은 얘는 지금 8C3 x제곱 마이너스 8C5 x 플러스 8C7은 0이 되는데 8C3이 얼마예요? 56이에요. 56. 8C7은 8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 56분의 8이에요. 8로 나눠 떨어지죠? 7분의 1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7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 되죠. (51번) 갑니다.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구나. 봅시다. 그냥 차례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n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정의식 적용시키는 거예요. n-1팩 여기서 이거 뺀 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건 그대로 r팩인 거고 r팩 자리에 r-1팩이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에 그럼 뭐 들어가야 돼요? n-1에서 r-1 뺀 게 뭡니까? n-r이죠. n-r 팩토리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야. 그 다음에 나 보시면 여기서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 n이 여기 뒤집어 올라왔단 말이야. 그쵸? n이 위로 올라와서 곱해지면 뭐예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잖아. 그러면 저거 뭐예요? 뭐야? n팩이죠. n 곱하기 n-1 팩이 n팩이지.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얘고요. 그 다음 r 곱하고 r 곱하고 n팩? n-r 팩은 그대로인데 여기 뒤에 갑자기 뭐가 된 거야? 여기 한 거죠. 봐봐요. 여기 무슨 짓 한 거냐면 여기다 r을 곱한 거야. 근데 멀쩡한 거에다 갑자기 r 곱하면 되나? 그래서 분자에도 r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r-1팩에 r을 곱했으니까 r 곱하기 r-1팩 r팩이죠. r팩. 그래서 가에 들어가야 될 것이 n-r팩, 나에 들어갈 것이 n팩, 다에 들어갈 것이 r팩 이렇게 됩니다. 다음 52번 52번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간부터 갑시다. n-1팩 증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빈칸 채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할 필요 없잖아.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위에 아래 보고 보통 이제 앞에죠. 앞에를 보고 이게 이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식을 꾸며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아무래도 첫 번째 항은 얘를 변형시킨 것 같은데 r팩에 n-r팩으로 바뀌었어. r팩이 n-r팩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면 n-r-1팩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보다 1이 작은 거야. 맞잖아요. 만약에 얘가 10팩이었으면 얘는 9팩이었을 거야. 그래서 뭐야 n-r을 분모분자에 곱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일단 n-r팩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그러면은 가 부분에 n-1팩은 그대로 있잖아요. n-1팩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가에 와야 될 게 뭐예요? 선생님 벌써 알려줬네. 가에 와야 될 게 n-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n-r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n-r팩이 분모에 있는 n-r팩은 그대로인데 여기가 r팩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r팩으로 바뀌었으면은 r-1팩이 r팩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여기다가 r을 곱해준 거예요. r을 분모 분자에 곱해. 그럼 이 부분이 r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분자에 보니까 n-1팩은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대로 있는데 앞에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가 r이 되더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분모 똑같네. 너희 통분해. R팩, n-R팩 하고 둘이 더하는데 n-1팩이 공통이네. 그래서 n-1팩 공통으로 끄집어 내자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게 n-R 플러스 R이란 말이야. 그러면 n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다에 들어가야 될 거는 n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그게 n팩이네. 이게 n팩이네 하고 그 밑에 줄에 이제 간단하게 다 했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빈칸 없이도 그냥 쪼르륵 쪼르륵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요. 55번 봅시다. 어느 농구대의 모든 팀이 다른 팀과 각각 5번씩 경기를 하는 리그전. 선생님 리그전 뭐라고 했어? 원창이 저번 시간 리그전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지? 팀이랑 한 번씩.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 리그전이랑? 오 그렇지. 오 교육하고. 오 리그전이랑 악수랑 똑같은 거야. 다 한 번씩 하는 거야. 악수도 전부 다 한 번씩. 리그전도 전부 다 한 게임씩.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N개의 팀 혹은 N명이 있으면 N명 중에서 2명만 뽑아주면 된다. 뽑은 너희들끼리 악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5번씩 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가 140이래. 그러니까 NC2하고 5번씩 곱하기 5를 한 게 1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NC2가 5로 나눴을 때 28이 돼야 되니까 얼마? N은 8이 되겠죠. 8C2. 8 곱하기 7 나누기 2가 28이죠. 그래서 N은 8이 됩니다. 55번 했고요. 56번 갑시다. 붉은색 꽃 N송이, 노란색 꽃 5송이. 노란색 꽃 5송이. 주황색 꽃 3송이. 중에서 노란색 꽃 둘, 주황색 꽃 하나. 꽃다발을 만드는 수가 120이래.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대. 그러면은 어쨌든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5개가 아니죠. N개죠. N개 중에서 2개를 뽑고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 꽃다발 이거 만든 5송이 순서도 정해져 있나? 뭐 그런 건 없나 보네요. 그냥 5송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얼마라고? 몇 가지라고요? 이게 120이래요. 근데 얘가 13이니까 NC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C2, 4C2, 4가 되는 건 없는데 13, 40, 4, 3, 12. 선생님 개수를 뭐 잘못, 붉은색 꽃 3송이네요. 선생님이 잘못 봤네. 자, 여기 3송이에요. 그럼 여기가 3송이가 되죠. 그래서 NC3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N은 4.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민글 출력.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NA는 4. 일단 집합 A의 원수의 개수가 4가지가 돼요.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4개가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제 4개가 있는데 집합 A의 가장 큰 원소가 8이래. 그럼 무슨 얘기냐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8이니까 9랑 10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9랑 10은 없고 8은 반드시 들어와. 그럼 숫자 나머지 몇 개 있어? 나머지
1, 2, 3, 4, 5, 6, 7, 7개 있죠. 그것들 중에서 이거 숫자 구별,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집합이니까.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합 A를 만들어낼 수 있죠. 59번. A, B를 포함한 7명이, A, B를 포함해서 7명이 있는데, 3명은 지하철을 타고 나머지 4명은 택시를 타고 간다. 오케이. A, B가 모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서 A, B가 모두 지하철을 탄다라고 하면 지하철 지금 몇 명 탄다고 그랬어? 3명이 탄다고 그랬잖아. 그럼 5명 중에 3명만 더 뽑아. 나머지는 택시 타. 이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A, B 중 한 사람만 지하철을 탄다. 이 경우의 수를 M이라고 한대요. 아니지. A, B가 모두 택시를 탄다. 모두 택시 타면 택시는 몇 명이 타는 거야? 4명이 탄대. 그럼 5명 중에서 2명 택시 붙어. 나머지는 지하철 타. 이래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B 중 한 사람만 지하철을 탄대요. 그러면 A, B 너 누가 택시 탈래? 누가 지하철 탈래? 그럼 두 가지죠, 그게. 택시, 지하철, 지하철, 택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을 어떻게 붙여야 돼요? 2명은 지하철, 3명은 택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C 2 곱하기 3C 3 이래버리면 되죠. 근데 3C 3 해봤자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L은 5, M은 10, N은 2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59번까지) 했어요. 좀만 참아 졸리세요. 2문제 풀고 쉬자. 2문제 풀고 쉬었다가 하자. 자, 63번 가죠. 회원이 10명인 동호회에서 2명의 운영자를 뽑으려고 한다. 남자 회원이 적어도 1명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가 30일 때, 다시 회원이 10명, 운영자 2명, 남자 회원이 적어도 1명 포함된다. 그러면은 남자를 N명이라고 칩시다. 여자는 그럼 몇 명이에요? 10-N이죠. 그럼 남자가 1명 포함된다는 거는 남자 중에서 적어도 1명이지. 남자 중에서 이렇게 해도 돼. 적어도니까 전체에서 여자만 뽑는 경우를 빼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죠. 적어도라고 해봤자 남자 1명 아니면 남자 2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해도 됩니다. 남자 1명 뽑히는 경우 NC1 곱하기 10-NC1. 남자 2명 뽑히는 경우 NC2. 이거 2개 더했더니 얼마래요? 2개 더했더니 30이래.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되겠어? 이거 뭐 다식으로 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치? 숫자 얼마 집어넣을까? 5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6 집어넣어도 안 돼. 4 집어넣어볼까? 4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4 집어넣으면은 4, 6, 24에다가 4, 2, 4C니까 6. 네, 4 맞네. 4가 됩니다. 66번. 이거 풀고 쉬자. 졸린 사람은 이것만 풀고 좀만 참아요. 자, 한 자리 자연수인데 집합 X의 원소 중 서로 다른 홀수 2개랑 짝수 2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자, 홀수 몇 개 있어요? 1, 3, 5, 7, 9 5개 있어요. 짝수 몇 개 있어요? 2, 4, 6, 8 4개 있어요. 홀수 중에서 2개, 짝수 중에서 2개. 이거 2개 뽑았어. 홀수 중에 2개 뽑고 짝수 중에 2개 뽑았고 서로 다른 숫자들이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는 4, 팩 하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앞에 거가 60 곱하기 24니까 1440. 좀 쉬었다가 하죠. 갑시다. 수학의 바이블. 이제 4번부터 할 차례죠. 네, 이제 4, 5, 6에 있는 내용은 RPM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그냥 풀어볼게요. 6개의 숫자 1, 2, 3, 4, 5, 6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여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잠깐만요. 중복을 허용하여? 세자리 숫자 만든다고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제 중복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지금 과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못 풀 거는 아닌데 약간 선을 넘을까 말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해볼게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데요. 근데 이렇게 크기가 돼 있잖아. 크기 순이 돼 있잖아. 만약에 이게 등호 표시가 없이, 봐봐요. 이게 더 중요해. 만약 이렇게 숫자를 뽑는다. A, B, C를 갖다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봐봐요. 그냥 6개 중에서 숫자 3개 뽑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숫자의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지. 숫자의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 3개를 뽑은 다음에,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잖아요. 서로 다른 3개를 뽑은 다음에 차례대로 배치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내가 순서를 뒤집을 필요가 없지. 막 1, 2, 3을 뽑았어. 그럼 1, 2, 3을 뒤집는 게 아니라 1, 2, 3을 순서대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등호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두 가지지. 숫자를 2개 뽑는 경우랑 3개 뽑는 경우가 있는 거죠. 숫자를 3개 뽑았으면 어떡해? 3개를 차례대로 놓으면 되고. 숫자를 2개 뽑으면 어떡해? 2개 뽑은 것 중에서 작은 것부터 놓고, 똑같다고 놓고, 그 다음에 하나 큰 거 놓는 거죠. 그러니까 2개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요거 등호 같은 경우죠. 등호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는 경우 2개 뽑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여기가 20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5, 15까지. 그래서 35까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조합을 쓰시면 된다. 여기 오른쪽 3개 다 해볼까요? 은서 왜 어떤 부분이요? 이거? 2개.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봐봐. A는 B하고 C 이렇게 되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1개, 2개 필요하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4-2번 보세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3, 5 자리에 숫자가 A 1이 제일 크고 3이 그 다음 5가 그 다음 큰 수가 와야 되죠. 그러면 이 6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3개를 뽑아. 아무거나 3개 뽑아서 제일 큰 거 여기다 놓고 그 다음 이렇게 차례대로 놓으면 되죠. 그리고 얘는 별개잖아. A2랑 A4는 별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3개 여기다가 배치했으니까 나머지 숫자 3개 남았어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요. 2개 뽑아서 큰 거 여기다 놓고 작은 거 여기다 놔요.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놓으면 되잖아. 그럼 처음에 3개 뽑고 노란색에 놓고 그 다음에 2개 뽑고 파란색에 놓고 그래서 20 곱하기 3 하면 60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개념 넓히기를 어려워할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즉 화살표 이렇게 쏠 거 아니야. 총 4개를 쏘게 될 텐데 그 4개의 화살표가 순서대로 연결이 돼야 돼. 그 4개의 화살표가 중간에 막 이런 식으로 엇갈리면 안 돼요. x값이 크면 그거에 대응하는 y값도 크다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가만히 있었잖아. 만약에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9개 중에 숫자 4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 9개 중에서 숫자 4개 아무거나 골라주는 거예요. 그럼 차례대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제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려지죠. 그러니까 나는 숫자 4개만 골라내면 돼. 숫자 4개를 어떻게 골라내야 돼요? 지금? 4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홀수가 3개 있고 짝수가 1개 있거나 혹은 홀수가 1개 있고 짝수가 3개인 경우죠. 1, 2, 3, 4가 F1, 2, 3, 4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 상관없이 어차피 숫자 4개를 골라내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 3개, 짝수 하나 아무렇게나 해보자. 민규열이 홀수 3개 뭐 할 거야? 뭐 할까 여기서? 5 했어. 짝수 하나 뭐 할까? 그럼 짝수 하나 요거잖아. 그치? 이 사이잖아. 그러면은 F1이 1, F2가 3, F3이 4, F4는 5에 연결시키면 가를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정해지든지 간에 요거대로만 정해지면 차례대로 연결했을 때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결국에 문제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홀수 3개 짝수 하나 뽑는 경우의 수와 홀수 하나 짝수 3개 뽑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홀수 3개. 그러니까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고 짝수 4개 중에서 1개를 골라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경우의 수가 40까지. 아니면 홀수 하나,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내고 그 다음에 짝수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 그럼 20까지. 어떻게 골라내든지 간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씩 있고 60까지가 됩니다. 경우의 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핵심, 이 페이지에서 핵심은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진 경우의 수는 그냥 조합으로 뽑아내기만 하면 돼요. 뽑은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착 배열해주면 돼. 됐고요. 넘어갑니다. 예제 5번 가죠.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1부터 15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A 플러스 B가 3의 배수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3을 기준으로 숫자를 카테고리를 분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짝수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하듯이 자연수를 홀수, 짝수로 나누듯이 3의 배수를 기준으로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숫자들,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은 여기, 2는 여기, 3은 여기, 4, 5, 6 이런 식으로 홀수짝수 하듯이 3의 배수를 기준으로도 이렇게 숫자를 분류할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의 배수가 되려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3의 배수끼리 더하거나 3의 배수끼리 더하거나 원청에도 졸려? 아니면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수와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를 서로 하나씩 더하거나.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3의 배수고요. 여기서 하나 더하면 또 3의 배수야.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15가지 숫자 중에서 구하래. 10, 11, 12, 13, 14, 15. 그럼 첫 번째, 여기서만 두 개 뽑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여기서만 두 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수니까 5C,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하는 거니까 5 곱하기 5 해서 25 되는 거죠. 그래서 25 더하기 10 하면 3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홀짝으로 나누는 거 말고도 3의 배수를 기준으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나머지가 2인수,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도 숫자를 분류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자주 나와요. 3의 배수. 자, 그러면 안 해요. 여기는 안 할게요. 예제 6번 갑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뒤에 도형의 개수 구하는 것 좀 해야 돼가지고. 전체 집합 1, 2, 3, 4, 5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속하고 B가 U에 속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 U가 1, 2, 3, 4, 5가 있어. 근데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는 이제 2의 5승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부분 집합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게 B가 A를 포함하면서 부분 집합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A, B, U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1, 2, 3, 4, 5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A에도 들어갈 수 있고 B 순수한 B에도 들어갈 수 있고 A와 B가 아닌 곳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A에 들어간다게 된다면 A면서 B면서 전체 집합인 거잖아. B에 들어가게 되면 A는 아니면서 B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속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2, 3, 4, 5가 원래 부분 집합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2의 n승인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디 들어갈래? 너 1 어디 들어갈래?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2 어디 들어갈래?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1, 2는 여기 들어가. 3, 4, 5 이렇게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A는 4인 거고 B는 1, 3, 4, 5인 거고 U는 1, 2, 3, 4, 5 해서 지금 이 집합 조건이 포함 조건이 만족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각각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씩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집합의 수는 3의 5승까지. 민규 졸려. 그 다음에 1번 했고요. 2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의 2개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가 2개래. 그러면 여기 2개 들어갈 것부터 정하자. 1, 2, 3, 4, 5 중에서 누가 들어갈래? 1, 2, 3, 4, 5 중에서 누가 들어갈? O, C, E 이렇게 정하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1하고 2가 들어갔다고 치자. 1하고 2가 여기 들어갔어. 그러면 너 3, 너 어디 갈래? 순수한 A 갈래? 순수한 B 갈래? 아니면 밖으로 갈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3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70까지. 숫자 바꾸기.
해보세요. 벌써 졸려? 아니야, 그렇게 있으면 더 졸리지. 씹어버려 좀. 더 가져가. 더 가져가요. 그렇게. 일 번만 빨리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똑같이 풀면 되죠.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본론. 도형의 개수를 조합을 이용해서 좀 구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때는 일일이 다 셌어. 일일이 다 셌는데 일일이 세지 않고 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자, 이렇게 12개의 점이 있어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서로 다른 직선과 삼각형. 1번 직선의 개수, 2번 삼각형의 개수. 뭔가 삼각형이 복잡하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도형에서는 직선 구하는 게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 직선은 점 몇 개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점? 2개를 가지고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선 만들 때 이렇게 다 일일이 그어서 몇 개인지 셌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긋고도 대각선으로 긋고 셌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점이 12개가 있잖아. 그럼 12개의 점 중에서 2개만 골라. 예를 들어서 나 이렇게 점 2개 고를래.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는 12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순식간에 다 세버렸잖아.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중복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나는 이렇게 2개를 뽑은 거야. 그럼 이렇게 직선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쟤는 이렇게 2개를 뽑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이렇게 직선이 되잖아. 그럼 12C2 중에는 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녹색이 나타내는 직선과 주황색이 나타내는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 직선이 몇 개 나오는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중복돼서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줘야죠. 뭘 빼줘야 돼? 중복되는 거를 빼주자. 그럼 어떤 식으로 빼주냐면 잘 봐요. 여기에 4개의 점이 있죠. 이 4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다 중복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2개 가지고 만드는 거나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가지고 만드는 4개의 점 가지고 2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 중복돼요. 그래서 그걸 빼줄 거야. 그러면 4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요거 있고, 요거 있고, 요거 있죠? 그래서 그거 세 가지 경우를 빼줄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직선 자체를 홀라당 빼게 되잖아.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세라고 그랬는데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걸 싹 빼버리면 이 직선 자체는 안 생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뒤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줘야 돼요. 다시 12개 중에서 2개만 뽑아내면 돼. 그럼 편하게 직선 다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어떤 문제인지 알죠? 한 직선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는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는 경우를 싹 빼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 아니 그 직선 자체는 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직선 자체는 빼면 안 되니까 그건 다시 더해준다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은 한 직선 위에 4개의 점이 있을 때만 따진 거고. 은서야 주면 안 돼.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을 때도 이 3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들도 지금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게 1개지만 하나, 둘, 3개의 경우의 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점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도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또 어디 있어? 5, 6, 7,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32 곱하기 8을 전체를 빼줘야 되는데 그 직선 자체를 빼면 안 되니까 다시 더하기 8을 합니다. 이렇게 세는 거예요. 직선의 개수. 그래서 12, 5, 6, 66 마이너스 18, 38에 24 플러스 11 그러면 42 24, 35 자, 지금 삼각형은 아직 안 하고 직선만 했잖아요. 숫자 바꾸기에 1번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하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세봤어? 세봤어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어떻게 하느냐? 1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돼요. 근데 뭘 빼줘야 돼?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3점 이상의 경우가 될 때는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5개, 3점, 4점, 4개는 없어. 5개 봅시다. 5개. 하나, 4개 있나? 없죠? 둘. 여기 위에서 뽑는 2개의 점 가지고는 다 똑같은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죠. 뺀 다음에 다시 그 직선 자체는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쵸? 그 다음에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끝이에요? 12, 13. 13가지가 있죠. 그래서 3C2 곱하기 13가지. 다시 13을 더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C이니까 15, 14, 7, 105 마이너스 30 플러스 39 플러스 16 69 36 플러스 16이네 52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근데 일일이 세는 것보다 훨씬 나아, 익숙해지면. 일일이 52개 어떻게 세다가 틀리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더 쉬워요. 삼각형은 뭐냐면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필요해.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12C 3을 하면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아까처럼 이게 지금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을 고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한 직선에 있는 경우를 빼줘야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그러면 4개 중에서 3개. 그러니까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는 싹 다 빼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삼각형은 다시 뒤에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까는 직선 구할 때는 직선 자체를 빼주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삼각형은 그건 직선이지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줘버리고 끝이야. 이 부분이 직선보다 좀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빼주면 끝이에요. 4C 3이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3C 3이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죠. 아까 셌지. 그래서 이거 더한 걸 그냥 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2, 11, 10, 3, 2, 1이니까 220에서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8 200개 나오는 거죠. 200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 점들을 가지고 삼각형 구해보세요.
은결아, 자고 있어? 했어? 자, 삼각형 구하는 개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5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내요. 그 중에서 5C3 곱하기 3을 빼고 5C3이죠. 5C3, 5C2가 아니라 5C3 곱하기 3을 빼고 3C3 곱하기 13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C2, 5C2인 게 이게 3으로만 바뀌면 되고 더하는 거고. 그렇죠? 예제 8번 계산하러 갑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P1부터 자, 10개의 점이 있어. 첫 번째,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해요? 점 10개 필요하지. 끝. 뺄 게 없죠. 왜?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없잖아요. 다 다른 직선 위에 있으니까 가능하고. 근데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그랬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직각삼각형 원창아 무조건 지름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지름 들어가는 순간 직각삼각형이죠. 삼각형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지름이 몇 개 있어? 지름을 몇 개 그을 수 있어? 일단 5개 그을 수 있죠. 지름 5개 그을 수 있고, 지름 하나당 삼각형 몇 개? 8개 있죠. 그리고 지름이 달라지면은 중복되는 건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름 하나당 8개. 지름은 총 5개. 5, 8에 40까지가 됩니다. 직각삼각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지름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둔각삼각형의 개수. 어떻게 하면 둔각삼각형이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둔각삼각형, 전체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이 있고 예각삼각형이 있고 둔각삼각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효율적으로 세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둔각삼각형이 되냐면, 봐봐. 지름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그으면 90도잖아. 그럼 90도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예각이고 조금이라도 커지면 둔각인데, 봐요. 여기서 지름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 요건 안 돼. 그 다음 길이에 이제 변이 되죠.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긋는 거는 전부 다 예각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름에서 그었을 때 원주각이 90도니까 지름보다 짧은 변에서 짧은 현에서 긋게 되면 원주각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지. 자, 그랬을 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지름보다 짧아야 돼요. 다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각삼각형도 지름보다 짧지. 아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중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5개의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무조건 둔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름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쵸? 그럼 그거를 효과적으로 세야 되는데, 그렇다고 C3 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아니야, 이거는 효과적이지 못해. 일일이 세교에는 너무 좀 그렇고. 예각삼각형을 일단 좀 세보자. 예각삼각형을 어떻게 세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한쪽에서만 이제 세면은 둔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래도 그것도 겹쳐. 그것도 겹치는데. 가장 긴 변이 둔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얘일 수밖에 없어요. 둔각삼각형 중에서 가장 긴 변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변이 더 길어지게 돼버리면은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쵸? 가장 긴 변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칸이라고 할게요. 네 칸. 가장 긴 변이 4칸인 경우, 가장 긴 변이 3칸인 경우, 가장 긴 변이 2칸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럼 가장 긴 변이 2칸인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긴 변이 2칸.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연속인 3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속인 3점이 돼야 되니까 연속인 3점 고르는 경우의 수, 즉 이 꼭지점을 고르는 경우의 수, 이 꼭지점으로부터 양쪽으로 이등변 삼각형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10가지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경우, 이런 삼각형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되는 거.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3칸이 되는 경우는 P1, P4부터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역시 10가지가 된다고. 근데 10가지인데 이렇게 그었을 때 저렇게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3칸을 만들었을 때, 4칸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나오고 저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더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뽑는 경우의 수도 일단은 10가지인데 딱 그었을 때 3가지의 경우가 있으니까 총 30가지, 20가지, 10가지 해서 60가지 나오게 됩니다. 둔각삼각형 세는 게 좀 어려웠네, 생각하기가.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 가볼게요. 이거는 꼭 알려주고 싶은데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문제. 이렇게 있어요. 정사각형이에요. 다 정사각형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풀었단 말이야.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의 개수 세는 거. 어떻게 세요? 직사각형 뭐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 한 개짜리, 한 칸짜리 다 센 다음에 2칸짜리 뭐 이렇게 세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사각형이라는 건 뭡니까? 사각형이라는 건 가로선과 한 쌍과 세로선 한 쌍으로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가로선이 있어?
5개의 가로선이 있고요. 몇 개의 세로선이 있어? 5개의 세로선이 있죠. 그러면 이 5개의 세로선과 가로선 중에서 각각 2개씩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로선 5개 있어? 그 중에 2개 뽑아. 세로선 5개 있어? 그 중에 2개 뽑아. 그거 곱하면 사각형의 개수 나와요. 무슨 얘기냐? 가로선을 내가 만약에 2번째, 3번째를 뽑고 세로선을 3번째, 5번째를 뽑았다고 쳐. 그러면 이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뭐가 있어요? 이거 딱 하나로 결정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선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100가지.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요. 저기 지금 저 문제 푼 게 아니지. 됐어요? 가로선 개수, 세로선 개수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일일이 세는 게 아니고. 근데 정사각형은 어떻게 세느냐? 정사각형은 이거는 근데 일일이 세야 돼. 하지만 직사각형의 개수 세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요. 하나짜리가 몇 개? 16개. 4개짜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9개. 9개짜리가 4개. 16개짜리가 1개. 이렇게 있는 거죠. 정사각형 일일이 세야 됩니다. 예제 9번 보시면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있죠?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 있는데 똑같은 거야. 이게 좀 삐뚤어지면은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처럼 되는 거고 정사각형이 마름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 9번의 평행사변형의 개수 세는 거는 가로선이 5개, 세로선이 6개죠? 5C2 곱하기 6C2 하면 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개수 5C2 곱하기 6C2. 마름모 일일이 세면 된다. 1칸짜리, 4칸짜리, 9칸짜리, 16칸짜리 일일이 세시면 돼요. 선생님이 풀어준 게 지금 숫자 바꾸기에 나와 있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3번 개념 넓히기 이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저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 말로만 설명을 해줄게요. 저거는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아마 센 애도 있을 거야. 만약에 그거랑 좀 다르지만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의 개수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일단 사각형의 개수를 세. 여기서. 그게 이제 세로선이 6C 곱하기 4C2가 되겠죠. 여기서 사각형을 세.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각형을 세. 그러면 6C2 곱하기 3C2가 사각형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뭘 빼야 돼 여기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사각형을 빼야죠. 중복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빼기 4C2 곱하기 3C2 이렇게 하시면 일일이 안 세고 그냥 바로 구해낼 수 있어요. 원청에 집중 안 해. 원청에 내가 어제 어머니한테 10시까지 11시까지 남긴다고 하려다가 내가 말았는데 요즘에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요즘에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힘들다고? 원창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방문종을 다니기 때문에 훨씬 힘든가 보다. 그치? 남아야지 뭐 성적 안 나오면. 선생님이 그러게 겨울방학 때 그러기로 했잖아. 계약하고 나서 성적 안 나오면 또 한다고. 그 무슨 상관이지? 화요일날 7교시인 거가 그거 힘들다고 점수가 그렇게 나온다고? 앞에 공부를 하면 되잖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공부하면 되잖아. 남들보다 1교시 더 한다고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아니 그럼 남아서 하고 가면 되지. 그러기로 했었잖아. 남아서 하고 가 오늘부터? 아니 뭐 점수가 계속 한 2주째 안 나오는데 그것도 뭐 한두 개 차이, 뭐 3-4개 차이도 아니고. 맞아 아니야 솔직히. 집에서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점수? 안 하셨어? 선생님이 말씀드려야겠다. 너무 심하잖아. 오늘부터 남아? 네. 오늘 점수까지 보고 남아? 아니 뭐 그럼 점수 잘 안 나오는데 지켜보고만 있어? 선생님이? 그냥 놔둘까 방치? 하든 말든 뭐 그만두든 말든 점수가 나오든 말든 가만 놔둬?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가만 두라는 건가 보네. 그래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서는 다 나갔는데 아직 다 나가지 않았어. RPM 기준으로는. 자, 봐봐요. RPM 보시면 잠깐만. 오늘이 3월 24일 목요일.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안 나왔어, 바이블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 게 유형 10번까지밖에 안 돼요. RPM은 유형 10번까지, 일단 페이지 128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유형 13, 그 페이지 130쪽 유형 13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지 131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그냥 복잡하면 그냥 다 해야 돼. 근데 안 배운 것도 있으니까. 바이블에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바이블은 다 하시면 돼요. 바이블은 진도 다 나갔어. 359쪽까지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답노트 쓰고 이동할 거야. 오답노트 뭐 있어? 데일리 테스트랑 그 다음에 RPM 오답노트. 원창이 RPM 오답노트 숙제하고 있나? 검사해야겠다.